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세코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요, 갑자기 10시 이후에 조금 움직이더니 갑자기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면서 15.35%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한대는 7,580원까지 쏘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 더욱더 놀라워요. 8월 6일인가요? 5,180원 저점 뚝 찍더니 갑자기 빨간불 키더니 쭉쭉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까요? 예, 뭐 멍 때리고 있던 종목이 갑자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로켓 쏘듯이 네. 날아갔다는 얘기는 장중에 뭔가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뭐지?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돈이 몰리니까 순간적인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일단은 뭐 오늘 뭐 종가상으로 15% 조금 넘게 올라갔고 뭐 장중 한때 25%까지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참고로 오늘 세코닉스 원래 이렇게 막 10% 20%씩 움직이는 그런 친구가 아닌데 오늘 거래량이 좀 굉장히 많이 붙으면서 굉장히 평소에 비해서 좀 변동성이 컸던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로써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과 함께 양봉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이 이 정도로 많이 15% 넘게 이렇게 올라간 게 마지막이 언제냐면요. 작년 8월입니다. 8월. 작년 8월에 상한가 간 이후로 이렇게 많이 움직인 적이 없던 종목이 그것도 한 10시 뭐 그쯤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뭔가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이 뭐냐면 바로 실적 발표였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보통 이제 반기 보고서가 그 끝나면 45일 안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8월 14일까지 보고서 내야 돼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 그 발표한 세코닉스의 실적이 꽤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 찾아놨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숫자 공포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원래 주식하는 분은 숫자랑 친해야 되는데 이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01억 원, 그러니까 상반기 누적해서 이 세코닉스라는 회사가 상반기까지 101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이 101억 뭐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 뭐 감을 못 잡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회사가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1년 동안 영업이익이 84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년 동안 장사한 걸 갖고 작년 1년에 번 것보다도 더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실적 발표의 어떤 영향에 좋은 공시가 나오니까 좋은 실적 나왔다고 하니까 바로 돈이 몰려들면서 평소에 움직이지도 않던, 그죠? 뭐 재료나 뭔가 뭐 있는지도 몰랐던 이 카메라 모듈 업체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거죠. 뭐 그 내용을 뭐 뜯어보면은 뭐 자동차 뭐 이런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요즘에 카메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적을 좀 견인해준 측면이 있는데 더 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이 죽어 있는 시장 지금 아직은 이 시장이 그게 많이 바닥에서 반등도 제대로 못했고 여전히 많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뭐 조금 올라온 정도밖에는 못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소에 뭐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도 아니었고 거래가 막 이렇게 나오는 종목도 아니었던 이 세코닉스가 갑자기 이렇게 시세를 불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실적이라고 하는 그 열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가 상승으로는 반영되지 않은 종목들을 지금 미리 이렇게 급등 나오기 전에 미리 잡아놓는다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작업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진행하신다면은 8월 남은 기간 그리고 9월까지 굉장히 좋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실적에 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시푸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흐름이요, 30% 꽉꽉 채워서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705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요, 그때 우리가 또 수산물 관련 종목들이 딱 뜰 때 가장 큰 대표 종목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그 물을 그렇게 방류한 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요.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 수출 규제 무슨 소리냐 한다면은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고민하고 있다 한다면 항상 얘기하죠. 가장 센 종목을 찍어라. 가장 강한 종목을 찍어라. 그럼 누가 봐도 일본 수출 규제거든요. 일본 수출 규제 뭐라고 했습니까? 예측하지 마라. 실제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화이트국 제외가 들어갔는데 품목이 1,700개 품목이다. 그럼 1,700개 관련 종목이 몇 개일까요? 엄청 많겠죠. 한 개씩만 해도 1,700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측해서 찍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한번 급등한 종목에 눌림목을 찍었을 때 확률이 훨씬 높고 그 종목이 20% 30% 급등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무슨 관련주입니까? 최근에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약점이 있겠지만 바로 원전에 대한 폭발이죠.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관련된 이슈가 일본한테는 정말 뼈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 화이트국 제외를 일본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 지금 후쿠시마를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더 방사능 검사를 강화시키겠다. 요새 들어서 일본에 들어오는 것 중에 가리비라든가 좀 이 사기쳐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화를 좀 더 해서 일본께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수산 관련주, 수산물 관련주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종목이 CJ 시푸드라 보겠는데 마찬가지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급등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까지 굉장히 조용했어요. 어제까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내일 당장 올라가겠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았죠. 하지만 급등 이후에 조정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됐어요? 오늘자에서 바로 상한가를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 번 급등이 나온 종목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급등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 본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됐다고요? 일본 수출 규제 이슈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한 차례 급등 나와주고 그리고 눌림목 만들었죠. 그리고 올라갔을까요? 사람들이 못 올라가겠다 싶었지만 2차 파동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는요. 한 차례 급등 이후에 눌림목 만들어주고 한 번 더 급등이 만들어져요. 2차 파동을 만드는 종목들이 충분히 많다. 계속 있다고 했습니다. 그 종목 중 가장 최근 종목이 CJ 시푸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자에서 상한가를 올리게 됐는데 항상 얘기했죠. 충분히요. 지금 시장에서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 아직 많습니다. 아직 2차 파동 안 나온 종목들 많거든요. 그럼 그 종목 골라서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찍는다 한다면은 당장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당일 상한가 가져가는 거 문제없다. 그 후속주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프로텍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딱딱딱 세워주세요. 예, 일단 뭐 검색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맞추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프로텍은 일단 차트 보고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뭐 그게 작년 말하고 생각하면 좀 올라왔지만은 이 회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를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이 주가조차도 사실은 저평가입니다. 지금보다 주가가 2배가 올라도 그 누구도 이 종목을 고평가라고 말할 수 없는 상반기 실적이 작년 1년치를 벌써 넘어간 지가 오래예요.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자 지난 최고가가 23,000원대 정도 되는데 신고가를 노릴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25,0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으로 보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정말 황당했어요. 언제는 코리아 쪽에서는 뭐 좀 우리랑 상관이 없다 이런 말 너무 좀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나 상관 안 해 또 이렇게 배짱으로 나왔어요. 네, 이제 DHC TV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국에 대해서 어떤 비판했냐면은 대한민국을 일본이 수탈을 한 적이 없다. 투자를 하고 우리가 반출을 시켜준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의 한글도 우리가 통합시켜준 거지 원래 없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HC에 대해서 굉장히 DHTV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DHCTV가 또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언론으로서 자유로운 비평을 한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아니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비평에 대해서 압박하고 그렇게 불공평한 그렇게 불매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언론에 대한 압박 아니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일본의 DHC TV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이 DHC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우린 DHC 본사에다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를 넣을 것이다라고 해서 DHC 코리아와 실제 일본의 본사 DHC와는 의견이 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DHC가 뭐 화장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화장품을 파는 곳에서 DHC를 팔지 않겠다. 그리고 모델분 같은 경우도 우리 DHC 모델 안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라고 했어요? 일본 수출 규제는 한쪽만 때려봤자 거기에 대해서는 악화된 건 없다. 서로 싸워야 된다. 실제 DHC가 욕을 하고 거기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혐한 발언을 했죠. 거기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매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들이 더 크게 올라가고 더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DHC를 안 사는 사람은 누구겠느냐? 물론 젊으신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습니까? 가장 센 거는 맘카페 파워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관련주도 맘카페 관련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놓고서는 토박스 코리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주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또 화장품주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화장품주일 것 같아요. 맞죠? 상품주라고 하기에는 육아용품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네, 육아용품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육아용품 브랜드 1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더불어서 미국의 FDA 승인 이슈까지 나온 기업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미국의 FDA 승인하면 다 제약바이오 아니냐겠지만 네. 제약바이오가 아니고요. 실제로 육아용 스킨케어에 대해서 이미 미국의 FDA 기준에 따라서 피부 테스트가 끝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뜻은 뭐냐면 거의 FDA 승인을 받았다 봐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육아용품을 본다고 하더라도 용품 자체가 이 소재에 대해서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요. 소재가 그리고 NSF 승인까지 받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실제 유럽의 안정성 기준에까지 이번에 적합한 육아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그다음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도 FDA와 유럽 안정성 기준에 모두 통과한 육아용품과 육아용 스킨케어다. 솔직히 말하면 일반 육아용 제품 중에서 FDA 승인받은 기업 몇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시겠지만 육아 브랜드 1위 기업이라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홍콩이라든가 해외에 수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맘카페 분들이 불매운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일본 거 아예 쓰지 말자. 아예 갖다 쓰지 말자. DHC 때문에 더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거 아예 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리첼이라든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련주를 안 씁니다. 일본 이 육아용품 안 씁니다. 그래서 국내 육아용품이 더 강해지고 더 강하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토박스 코리아가 대략 시간에가 떴지만 대략 10% 정도 수익 실현 가능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너무 아쉬웠다 했죠. 이 10%가 아니라 저는 상한가를 바랬는데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은 저의 목표고 저의 염원인 상한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아시겠어요? 아직 아기가 없으시니까 또 관심도가 조금은 없으시잖아요. 여기 있어요? 애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애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죠? 그죠? 일단 육아용품은 내 압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도 육아용품 있을 것 같아. 종목이 뭐가 있는 줄 압니다. 혼사길 망신만 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이제 육아용품 얘기하셨는데 네. 육아용품 하면 사실 가장 대표적인 세 개가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네. 제로투 세븐. 근데 지금 이제 1위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셨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토박스 그게 이렇게 갭으로 뜬 바람에 많이 못 먹어서 너무 네. 아깝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거나 아니면 1위에 해당 약간 걸맞는 어떤 걸 못 보여주는 종목은 일단 빼고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 남는 거는 일단 제로투 세븐이 좀 남거든요. 일단 중국 사업도 조금씩 이제 옛날만큼 막 이렇게
손실 보고 이건 좀 지나갔고요. 보시게 되면 제로투세븐이 일단 추세 자체가 올 한 해 흐름 자체가 사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시장은 뭐 3년 내 최저점까지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많이 빠졌다고 해도 어차피 이게 밑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가 그래도 이어지면서 지지 바닥대 돼서 딱딱딱 받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딱 튀어올라갈 자리거든요. 지금 제로투세븐은 흑자 기업이고요. 게다가 뭐 유황품 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건데 그리고 하나만 저 생각하면 약간 좀 속임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면요. 자, 애 키우는데 필요한 거는 뭐 비단 옷이라든가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울 때마다 장난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오공도 여기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예?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공부를 하니까 아는 거죠. 공부를 애는 하니까. 없습니다. 네네네. 예, 그죠? 그래서 손오공이 장난감인데 애들을 저도 안 키워봤지만 네. 습관적으로 입에 넣는데요. 아, 저도 안 키워봤어요. 넣는데요? 예, 입에 이렇게 네. 자꾸 넣는데 그래서 이 장난감 같은 거 잘못 그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아, 큰일 그렇죠. 그럼 되게 위험해요. 큰일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손오공 이런 것들도 뭐 일본산 장난감에 혹시라도 뭐 방사성 방사능. 물질이라도 들어갈까봐 그죠? 그렇게 된다면 국산 이제 장난감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다. 손오공은 자료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한번 진짜 크게 먹어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뭐 제가 모르는 어떤 모멘텀이 뭔가 있다면 손오공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두 종목을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힌트 열어보고 다시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계속 이렇게 반복 강조. 하실 거예요? 네, 이거는 강조하는 거고요.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뭐 맘카페 관련주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힌트를 가져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목을 잡을 때는 처음 급등하는 건 잡는 건 쉽지 않다. 왜? 일본 수출 규제 너무 많기 때문에 1000개, 1500개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한 차례 급등한 거에 눌림목을 잡아라. 그중 하나가 뭐였어요? CJC 푸드였죠. CJC 푸드를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걱정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어머님들이에요. 어머님들이 내 애기 밥 차려주고 내 남편 밥 차려줄 때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이 어디 건지 보고 밥 차려준단 말이죠. 맞아요. 그 관련해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수혜주였던 게 또 CJC 푸드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 주가 한번 급등 나와줬죠? 그리고 눌림목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한 번 더 상한가를 만들어준다. 1차 급등 이후에 눌림목을 찍어야 된다. 그래야 상한가 급등세 나온 말씀드렸고요. 동원수산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한 차례 급등 만들어주고요. 눌림목 만들어주고 오늘자 거의 상한가 가까이 한 번 더 급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 보는 거예요. 실제로 1차 급등 이후에 2차 급등하는 일본 수출 규제 종목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웬만한 종목들 다 올라간다고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아까 토박스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공개한 히든 종목이었죠. 실제로 1차 급등 나와줬나요? 1차 급등 만들어줬습니다. 그 이후에 눌림목 만들어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한 번 더 급등세가 나와줬다. 목표가 달성했고요. 대략 10%가량 수익 낼 수 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찍어서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았고 시키는 대로만 찍었어도 승부 보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았다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찍을 거는 뭐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중에서도 맘카페 관련 종목 중에서도 한 차례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와 있는 당장 내일이라도 상한가가 한 방이나 터질 수 있을 만한 그 독점 수혜주를 찍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종목 제가 오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라. 제가 이 토박스 코리아 상한가를 못 올려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토박스 코리아가 아니라 CJ 시푸드 상한가를 이을 수 있는 상한가 후속주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